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너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잔소리처럼 느껴진다거나. 굉장히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듣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불안의 말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라면 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 맞나? 좋은 부모의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어른을 위한 말처방의 저자인 전종목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종목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전종목이고요.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 8월에 어른을 위한 말처방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포렌마크라는 기업 교육 회사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나 말하는 대로 같은 강연 프로그램의 강연 코치 역할도 했고요. 워낙 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오늘 특히 이제 어른 중에서도 부모를 위한 말 처방을 해주러 오셨는데, 사실 저도 부모로서 또 많은 부모들을 만나는 또 교육가로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건 항상 느끼지만 이 부모들이 느끼기에는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부모의 말,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왜 중요할까? 이게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저도 부모로서 네.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부모라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 책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책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환경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말이거든요. 말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요, 꼭 네네네. 나오는 게 대화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화해 보고 싶어요. 대화해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누군가의 하더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들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이것저것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너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잔소리처럼 느껴진다거나 오히려 상처를 준다거나. 일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말을 저희가 조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언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거고요. 이게 네. 없으면 안 좋은 게 돼버려요. 오, 뭘까요? 바로 물어볼 때 해야 된다라는 원천적인 법칙입니다. 아. 상대방이 요구할 때만 조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언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려요. 왜 그럴까요? 조언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좋은 의도가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름의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래, 이렇게 하래. 첫 번째는 그래서 불신의 의미로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요,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걸 보니까 나는 하등한 존재고 나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어떤 이 갭을 만들어내는, 갭 있는 상대와는 친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맞아요. 나를 열등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요, 나를 좀 조종하려고 하나?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가? 그대로 안 되면 나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한마디로 나를 오롯한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존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사인으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언의 다른 한 면이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서 부모들이 조언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의 모습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넘어질 텐데, 저러면 실패할 텐데. 그럼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 누구 잘 되라고? 아이 잘 되라고.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그러면 말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불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불안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별명이 파충류의 뇌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들도 갖고 있을 만큼 아주 원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뇌인데 문제는 얘가 불안의 활성화가 되면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단 네. 말이죠.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파충류가 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뱀이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죠. 꼬리 자르는 거, 도망가는 네. 거. 도망가는 게 있죠. 또는 공격하잖아요. 물거나 상대방을. 아니면 그대로 굳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인지하고 뭔가 배워왔고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활성화돼서 상황을 살피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 하나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가 뭘 하냐면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아이들한테 말로써 그 불안을 전달해요. 전가해요.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이는요 원래부터 배워나가야 되고 원래부터 본인이 노력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안함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감당할 만합니다. 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면 용감하단 말도 있잖아요. 네. 크게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하면서 겪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정보들이 뭐가 오죠? 불안의 정보들이 잔뜩 네. 오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너는 망칠 거야. 라는 사인이 오다 보면요. 아이가 이성적이고 성숙한 내가 아까 그 전전두피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걔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는데. 네. 이 친구 활성화가 되기 전에 얘가 먼저 활성화된단 말이죠. 순서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근데 얘가 활성화되면 피가 여기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애들은 그럼 자기가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배워나가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불안을 가중시켜서. 큰 불안 때문에 아이들은 굳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굳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타이밍에 도망가버리고 맞아요. 공격하지 않을 타이밍에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써 전달하는 불안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잘 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어떤 아이가 좀 잘 큰 아이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어떤 아이로? 그냥 저는 행복한 아이. 행복한 아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해내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해내고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성취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인정하고 만족감도 느껴야 되겠고요. 결국 그러면은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주도적이고 성향을 가져야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네. 뭔가 성취를 본인이 했고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 좀 본인이 능동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야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보통 아이를 키우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마주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이뤘을 때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정반대로 키우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실패. 성장할 수 있는 실패할 가장 좋은 건 바로 실패입니다. 그렇군요. 아이 단계에서의 실패가 뒤쪽에 말씀하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고 성취해내고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에 가장 주춧돌이 돼요. 나중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실패하게 되면요. 네. 그 데미지가 상당해집니다. 성인이 되면 그 누구도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아이 단계에서 하는 실패와 성인이 돼서 하는 실패는 그 책임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다르죠.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발 자전거를 넘어질까봐 겁내고 애가 다칠까봐 잡아주고 대신 페달을 운전해주고 심지어는 그 핸들도 대신 져준단 말이죠. 아이는 그냥 싣고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왜?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할까봐.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커온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운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덤프 트럭이나 비행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갑자기 그걸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방법이야 왜 두렵죠.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뜻대로 안 된다, 뭐가 기어가 변속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에 도망가고 멈추고 얼타게 만든단 말이죠. 운전하다가 얼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아이 단계에서의 실패를 못하게 부모가 막을 때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가 행복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면밀히 들었다 보면 행복이라는 건 어떠한 상태예요. 상태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나 그렇죠. 행복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 행복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본인이 안 행복하면 안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행복을 할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에서 행복한지를 알게 만들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립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스스로가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상태를 만드는 부모와 자녀의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르죠. 부모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행복할 확률이 높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부모들이 이게 불안의 말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뭐 잘하고 왔니? 뭐 문제 없었어? 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더욱더 추궁하게 되겠죠. 조언해서 주는 게 불신의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불신이라는 게 별겁니까? 너가 하는 것들이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라는 게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가 목적지를 이해하고 방법을 가는 방법들을 이해했다면 알아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는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방임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보호막이 돼주고 네. 실패했을 때 실패를 방지하는 내가 최고의 가이드가 돼줄게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은 너의 쉘터가 돼줄게. 아이는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 도움이라는 게 지시가 아니라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와 지시의 차이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계속 참견해서 나를 조종하는 게 이렇게 아니고요. 저렇게 이게 지시죠. 내가 네. 필요해요, 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요 했을 때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주고 달래주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그쵸? 네. 지지를 해주고 싶죠. 근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거에 지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모님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나이 또래 되면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뭐 저는 춤을 출 거예요. 뭐 노래를 할 거예요. 댄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보이거든요. 이 친구의 싹이. 그럴 때도 그냥 무한한 지지를 해주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렇죠. 특히나 안 믿기죠. 네, 얘가 안 믿기죠. 될 거란 생각이 없죠. 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안 될 거야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막 갑자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요. 애들도 눈이 있고요. 애들도 나름의 어떤 이 비교를 끊임없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춘기에서. 네. 애들도 해보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해봐야 알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볼 수 있으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를 막으면 안 된댔잖아요. 실패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해봐. 대신 그 실패의 폭이 너무도 커서 애가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부모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작은 실패를 도와줘야 돼요. 작은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아이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단계부터 해서 본인이 아 내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될지를 그걸 열어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요 그걸 꺾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걸 갖다가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 딱 봐도 실패할 거야 그러면 너 딱 봐도 실패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가자. 마음으로는 앞에 빠진 게 이게 있죠. 자 실패하러 가자요. 자 가자. 중간에 실패하러 빠진 거예요. 알죠 뻔하게 실패할 걸. 근데 또 부모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잖아요. 저희도 네네네. 부모지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도 다 초보들이고. 근데 얘가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런 것도 가능하네. 그럼요. 이런 재능이 있었네. 이런 면이 있었네. 발견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좋은 관계를 아이들과 유지를 하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은 관계가 다 틀어지더라고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줄게. 어떤 분들은 엄마가 둥지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무엇이든 지지하는.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지켜봐라 봐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를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의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건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적어도 좋은 관계의 가장 기초적이 되는 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네.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지만 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정말 친하게 여겼는데 진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대화를 안 하는 버리는 사람. 네. 어떤 게 좋은 관계일까요? 아,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당연히 전자일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요? 제대로 듣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예.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끝까지 듣고 마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게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 말을 자꾸 끊게 되잖아요. 자, 이 듣기라는 게 사실 그냥 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막 오늘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책을 항상 대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는 뭐냐면 대화 이제 다이얼로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다이얼로그 이 나이는 뭐냐면 두 사람 간에 음.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네. 정말 이 대화에서의 경청, 대화에서의 제대로 듣기는 이 사람의 어떤 말 자체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심정적인 이해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답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존재를 듣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해서 대답하면 됩니다.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가끔씩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뻔히 보이거든요. 네. 애들 말하는 것만 딱 들어도 뭐 말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죠. 살아온 세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정말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패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미 머릿속에 답이 다 나와요. 좀 들어도 뭐 얘기하는 거겠구나 답이 다 나온단 보이죠.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상대방 어떻게 느낄까요? 내 말 안 듣네. 맞아요. 나 내 말 안 들어도 뻔하다고 판단하네. 끝까지 듣는 부모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말을 끊어요. 네. 그거 그렇게 왜 말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하랬잖아. 네. 라고 끊어버립니다. 아 됐고. 결론부터 가서 말해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 그거 되겠어?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뭐 지지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네. 끝까지 듣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맞아요. 아이들은 또 중언부언도 많이 하고요.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는다라는 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언이라는 거는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하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대화가 좀 동등한 관계에서 편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너무 조언을 해줘야 돼요. 너무 필요해요. 이대로 네. 큰일 나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쵸. 그냥 입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조언해줘야 되는데 물어볼 때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해야 돼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니? 아.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물어보지 않았고 얘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욕구 때문이에요? 네. 불안감과 해주고 싶고 영향을 끼치고 싶은 내 욕구 때문에 한다라는 그쵸. 걸 인정하고 상대한테 밝혀야 돼요. 음. 영유아 시기나 뭐 초등학교 어린이 시기에는요. 네. 어느 정도는 부모가 지시해주고 가이드해줄 필요도 있어요. 음. 그런데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존중받기를 강력하게 원할 때는요. 이게 관계의 핵심 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일방적으로 들어가 아니라 엄마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나 역시도 한번 물어보는 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네. 저희 엄마예요. 어. 저희 엄마가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말씀. 지금도 저는 가장 매일매일 사소한 것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힘든 것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가 제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조언을 해주시진 않지만 딱 한마디 하세요. 넌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을 정말 그냥 마법 문장처럼 반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리고 그런 말들이 그 이면에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 아이가 당당하고 뭔가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고 그걸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만났던 세바시나 말하는 대로나 아니면 기업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끊임없는 신뢰의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본인으로서 당당해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사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그 사인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죠. 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애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아무리 믿음의 사이 줘야지하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그 불안을 그러면 없앨 수 없으니까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면요. 배우자랑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가 아니라 아이한테 불안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랑 걱정하고 고민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쟤 공부 안 해 어떡하지? 네. 배우자랑 얘기하셔야 네. 돼요. 너 공부 안 해 어떡할 거야가 아니라 네. 야, 얘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얘가 어떤 지금 재능이 보일까? 얘 아이돌 하고 싶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부모랑 부부랑 해야지. 네네네. 아이한테 야, 네가 지금 아이돌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 그러다 네네.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음. 그건 부모 딴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방법을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지. 네. 애한테 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딱 얘기를 들으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어쨌든 아이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 지지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지지의 시작은 듣는 거. 끝까지 기다리고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아이를 존중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구나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팁은요. 지지하는 걸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끊임없이 의심한단 말이죠. 네. 믿는다고 해놓고도 계속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안 믿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안 믿는데 말로만. 말로 믿어 우리 아이 믿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느껴질 거고 스스로가 계속 의심하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이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걸 사실 마음은 되게 흔들리지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타인의 불안까지도 내가 나서서 나 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끊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친척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 공부 잘하고 있어. 아,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뭐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이런 얘기 하실 때 부모가 나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게 진짜 신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정반대죠.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 뭘요? 아니야. 큰일 났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니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고3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안 해서 큰일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얘기하시잖아요. 정반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날 못 믿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지지예요. 네. 아이들이 받고 싶은 거.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아 진짜 내가 실패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전해도 되겠구나. 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대로 부모님들을 위한 말처방을 들어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존중부터 오늘 지지, 불안의 언어 여러 가지 지금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남는데 마지막으로 이 어른을 위한 말처방 또 저자이시잖아요. 아, 네. 이 책 소개도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인간관계와 대화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된 책이고요. 이 책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아마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 책을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라는 거 아실 만큼 꼭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네. 그냥 저와 대화 나누듯이 보실 수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모를 위한 말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막연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줄 수 있는 기다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방받은 팁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